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월의 첫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1.8도, 경북은 영하 6도에서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4도 등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는 등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모레부터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개관하려던 대구 위안부 역사관의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사가 길어지고 전시 내용 정리도 덜 끝나서 2, 3개월 뒤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문로에 자리한 낡은 일본식 가옥.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으로 사용될 건물로 기둥 보강이 끝나고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1층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품과 1890년부터의 시대적 배경이 전시되고 2층에는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는 장소와 특별 전시관이 생깁니다. 개관일을 지난해 12월 세계 인권의 날에서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로 한 차례 미뤘지만 또다시 차질이 생겼습니다. 1920년대 지어진 일본식 주거용 목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관 공간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절차와 공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성과를 정리하고 일제시대 대구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개관이 연기됐습니다. 대구에는 참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머니들 다 죽기를 바라는 일본이 너무 괘씸하고 후손들이 그 역사관이라는 걸 지킬 수 있도록. 벌써 2차례 개관이 연기되고 공사비 모금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위안부 역사관은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위원회가 큰 예산 조달처로 계획했던 민간 협찬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위가 쓸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행사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와도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99억 원.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필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민간 협찬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스폰서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물포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찬 유치 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가 들어왔나요? 그까지는 저희가 좀 공개하기는 액수까지는 하고 절반 이상 했습니다. 민간 협찬 유치 차질은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대구 경북 지역 행사 주최와의 마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행사가 열리는 주 무대인 엑스코 대구와 경주 하이코에 국가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료를 깎아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엑스코와 하이코는 대관료를 깎아줄 방법도 이유도 없지만 사실상의 압력으로 느껴져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 잘못 관리하면은 이거 감상감사부터 다 받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빼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대구시 역시 물포럼 붐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를 기획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직위가 취소했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하는데 좀 돈이 좀 들어가서 그 장소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조직위가 조금 바뀌는 그런. 조직위는 협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 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후원이라든지 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 업체들만큼 또 그런 인식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협찬을 유치하는 것은 온전히 조직위원회의 몫이고 역량입니다. 행사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협찬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조직위원회의 몫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3층 상가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41살 비모 씨와 10살, 7살, 5살 난 자녀들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5분쯤에는 대구시 팔달로 상가 건물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일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장애인 차별감시연대는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도시철도 3호선 명덕, 남산, 어린이회관역 등 3개 역을 점검한 결과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안내표지와 승차권 자동 판매기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없고 엘리베이터 외부 버튼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승차권 자동 판매기도 휠체어 접근이 힘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택시 유가 보조금의 수급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16,900여 대 택시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이어지는 일제 점검 내용은 하루 LP가스 충전 횟수와 충전량, 부재일의 타 지역 주유 거래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의심스러운 거래는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실거래 현장 조사를 벌여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모두 19건의 유가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11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 청약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대구 지역 아파트가 5개 단지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순위 경쟁률이 모두 100대 1을 넘기는 등 대구 아파트 시장이 전국 최고의 화랑을 이어가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에는 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은 17,000여 가구 정도였지만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26,900여 가구가 분양됐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 과잉과 이로 인한 가격 하락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 공급의 시장이 되면 당연히 어떤 가격 하락적인 문제도 올 수가 있고 또 미입주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건설사는 잔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측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택 가격이 급락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전체 분양 물량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분양 물량은 이제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화랑세를 이어갈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묻지마 투자식의 청약을 자제하고 소비자나 건설사 모두 투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안동의 한 농협이 조합장 출마 자격과 관련한 조합정관을 개정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조합원이 정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안동시 모 농협의 대의원 회의록입니다. 서둘러 조합장 출마 자격에 대한 정관 개정건이 논의되는데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자 자격인 출자 좌수를 159자에서 400구자로 배로 높입니다. 구자 보유기간도 2년 이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개정된 내용들은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장 선거 2년 전부터 400구자를 확보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건데 취재 결과 이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은 전체 조합원의 8% 미만, 고령자 등을 제외하면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출마 가능자는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찬진 씨도 3개월 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후보는 이미 물 건너간 뒤 현재 이 씨는 해당 농협을 상대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겁니다. 피선거권은 누구나 평등권을 가졌습니다만은 너무 제한적으로 발을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분만 특정인만 출마할 수 있도록 4천여 명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농협은 규정상 공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 정관이나 농협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정관이 바뀌었다 해서 투자자나 출자자인데 다 일일이 공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오늘 가처분 소송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운동화나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카페에서 돈을 보내주면 축구화를 보내겠다고 속여 4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11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담장 허물기에 참여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50여 곳에서 770m의 담장을 허물어 약 2천여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을 만들었다며 담장 허물기에 참여하는 곳에는 일정 금액을 무상 시공해주고 공사 폐기물을 무료로 처리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습 부진 초등학생 제로화를 위한 대구 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별 학습 부진 대상자와 학습 여건을 분석해서 기초 튼튼 행복학교 88개교, 기초 학력 지도비 지원학교 220개교, 두드림학교 50개교를 지정한 뒤 기초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부진 교과별 영역별로 맞춤형 보정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게임에 기반한 수학학습 콘텐츠로 학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한방 건강증진 명품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지난해 2월부터 한의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경락, 경혈의 올바른 취혈 방법 등을 쉽게 다룬 한방 건강증진 명품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국내외 한의사와 한의학과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과 한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계명문화대 박명호 총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계명대 기획처장과 경영부총장을 지낸 박명호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지역 전문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위상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예총이 올해 대구예술문화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대구예술문화대학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지역 출신 가수 남일의 스피치 강사 방우정 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관련 분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14일에 개강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강의를 시작하고 건축과 국악, 무용 등 예총 회원단체들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에게는 교재와 중식이 제공되는데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합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스마트폰으로 시설하우스의 환경을 제어하는 복합환경 원격 제어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합환경 원격 제어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시설하우스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조절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의 최적 재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와 알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우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경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472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장비의 설치, 보유, 운용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 안전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안전 매뉴얼 활용 상황,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밀 진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농공단지 지원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도는 올해 농공단지 조성과 공공기반 시설 정비에 국비 66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219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농공단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주기업 홍보와 우수제품 설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민관 협약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도 추진됩니다.